자, 2022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3번 프린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의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는 지금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자, 밑에 보기로 지금 주제가 있는데 밑에 보기 주제를 보고 어떤 소재가 나올지 예측을 해보고 위에 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주제죠. The consideration in the running foreign language. consideration이 뭐예요? 고려죠, 고려. 뭐에서의? runn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분야에서의 고려점. 그 다음에 2번. The people's inclination toward the unexpected ability. 사람들의 incline은 기울기죠. 어디를 향한? 기울기, 즉 기우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향한? on이라 붙어있죠? on이니까 이게 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unpredictable. 예측성.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예측하지 않는 불예측을 향한 사람들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우는 성향. 그 다음에 3번 hidden devices. 숨겨진 장치.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뭐를? 영화의 movie plot. 영화의 줄거리를 unexpected. 뭐 하게 하는?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숨겨진 장치들. 그 다음에 4번 positive effective. 긍정적인 효과. 뭐의? 루틴. 그죠? 루틴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형태를 루틴이라고 하죠. On the human brain function. 인간의 뇌의 기능에서에 대한 루틴. 이렇게 정형화된 정형화된 형식. 뭐의? 정형화된 형식의 긍정적인 효과. 다시 인간의 뇌의 기능에 대한 루틴, 일정하게 정해진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 5번 danger of the predicting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 이렇게 끊어줘야겠죠. 전치사 on.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되고 on 끊을게요. 자, 위험. 뭐의 위험이냐? predicting. 예측하는 것의 위험. 뭐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죠. 뭐를 기반으로 한? on the present. 현재를 기반으로 한, 기초로 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자, 지금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예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 부정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영화라는 영어가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심 소재인지는 윗글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in the movie The Groundhog Day, the weatherman, played by the Bill Murray, is forced to relive the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자, 영화 Groundhog Day라는 영화에서라고 되어 있죠. 영화에서. 자, weatherman이라는 건 날씨 기상캐스터를 얘기하죠. 날씨맨이라는 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안내하는 기상캐스터는 근데 기상캐스터 나오고 뒤에 played 나왔죠.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이건 PP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 played by the Bill Murray 이게 뭐냐면 이 분사구문입니다. 과거 분사구문. 지금 이 분사구문 한 역할이 뭐다?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weatherman을 수식합니다. 그러면 이 weatherman은 play 여기서는 연기하다, 연기되어지다 라고 해석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역할이고요. 이 역할을 하는 빌 머레이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빌 머레이라는 배우로 인하여 연기가 되어진 그 기상캐스터는 뭐한다? 기상캐스터. 이게 그러면 역할이고 이게 주인공, 영화에서의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이 되겠죠. 이 사람은 is forced to 뭐한다? 강요를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강요를 받는 거죠. 뭐뭐 하도록. 이거 투부정사 중요합니다. 이거 되어지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할 때 이때 투부정사로 써야 되죠. 투부정사. 다시 살기를 강요받습니다. 강제적으로 다시 살게 된대요. 뭘요? 하루를, a single day를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하루를 되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나봐요. 자, 그 다음에 confront with this seemingly dangerous loop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거. endless loop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겉보기에 이 끊임없는 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아까 앞에 설명했던 끊임없이 되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소재로 잡을 수 있는 건 뭘 잡을 수 있을까? 아, 이 영화 속에서 이 웨더맨이 릴라이브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죠? 이게 중심 소재입니다. 이게 중심 소재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confront with this stimuli 겉보기에 끝이 없는 끝이 endless니까 끝이 없는 고리와 함께 여기 지금 보면 confronted 있죠. 이건 뭐예요? 원래는 여기에 being이 생략 되어 있죠. 이거 분사구문이죠. 뭐 역할하는? 뒤에 있는 주절에 rebel이라는 he rebels라고 이렇게 S3인칭 단수 붙었죠. 이 주절을 설명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서 as being confronted with the simile and loop가 맞겠죠. 여기서 confronted가 confronting 현재 분사가 아니라 또 과거 분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being이라는 수동태죠. 수동태. 왜 수동태가 돼요? 그 남자는 자기가 마주하는 게 아니라 마주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강제적으로 당하는 상황이니까. 여기 앞에 의미상 주어, 주절에 있는 주어를 의미상 주어로 데려왔을 때 그는 마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겉보기에 뭐하는 이 끊임없는 고리에서 마주치면서 됐습니까? 직면하면서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리에 직면하면서 그죠? 이 누가? 그 남자 주인공이 여기서 말하는 배우는 빌버리고 이 웨더맨이 이 겉보기에 끝이 없어 보이는 고리와 함께 마주하면서 그는 리벨이라고 합니다. 리벨이 뭐 뜻이에요, 여러분? 리벨은 거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하다. 왜냐하면 뭐뭐에 대항하여라고 반하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죠. 뭐에 반하여 거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벨이 뭐라고요? 거부하다. against는 대항하여라는 거죠. living 사는 것에 대항하여 뭐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 뭐를 통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분사 동명사 안에서 나왔죠. 뭘 통하여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그러니까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몇 번 아까 agai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endless twice 두 번 산다 했죠. 그러니까 두 번 사는 것을 저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이 끊임없는 고리에 대하여 마주하면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이 through the same day, same way twice.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이 삶에 대하여 뭐한다? 저항하게 됩니다. 자, 그는요, runs, 배우게 됩니다. French도 배우고, 저항하려는 행위로 뭐다? 예시를 들죠. French도 배우고, becomes, 뭐한다? 동사 1, 동사 2죠. 되기도 합니다. Great pianist,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 3입니다. 이거는 동사입니다. be friends, 친구가 되기도 한대요. 누구랑? 그의 이웃과. 그 동사 4입니다. 뭐 하기도 한다? For helps the poor,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죠. The poor이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죠. Why do we cheer him on? 왜 우리는 이 남자지 기상캐스터를 왜 응원하게 됩니까? 자, 이유를 얘기하죠. 자, 이러한 그의 반복된 삶에 저항하는 삶을 왜 우리는 응원하게 됩니까? 듣죠? 자, bec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cause. 자, because 이유를 나타내죠. because 그 이유가 그럼 핵심이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perfect한 predictability 완벽한 예측을 원하지 않는데요. 이 완벽한 예측이 뜻하는 건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죠? 앞에 얘기했던 반복되는 삶이죠. 왜 반복되는 삶이 perfect한 predict입니까? 반복됐다는 건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 endless한 루프는 바로 perfect한 predictability, 완벽한 예측을 말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응원하게 되냐 우리도 이 endless한 루프, 즉 perfect한 predictability, 예측이죠. 예측, 완벽한 예측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었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 붙습니다. even if가 뭐라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What's the repeat?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요게 하나로 명사절이 주어가 됩니다.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썼고 on the repeat is on repeat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what is on the repeat 반복에 있는 것이 is 뭐이다? appearing 매력적이다. 이건 매력적이냐는 뜻이죠? 매력적인 appeal이 드러내다 뜻인데 여기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ttractive죠.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왜요? 예측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 대항해서 행동하면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을 원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surprise engage us. 자, surprise라는 개념이 나와요. 즉,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요건 좀 빨간색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perfect predictive랑 똑같은 소재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성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랑 반대의 개념이죠. Perfect predictability는 예측 가능하고 surprise는 예측하지 못할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 성향이죠. 같은 성향으로 소재기 중심 소재긴 하지만 반대 성향이라서 색깔이 좀 다르겠습니다. 자, surprise 놀라움이라는 것은 engage us 우리를 뭐하게 한다? 몰입하게 된다. 끌어들인다. engage는 끌어들이다. 우리를 몰입하게 합니다. either lose 다시 말하면 얘는 either lose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이 surprise라고 얘기하죠. surprise라는 것은 바로 allow us 우리를 목적어를 뭐하게 한다? 목적격보 to escape 탈출하게 합니다. 어디로부터? auto라는 건 자동 조종 파일럿 조종하다거든요. 자동 조종 장치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뻔하게 이루어진 것, 즉 우리가 말하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삶, 루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오토 파일럿은 세모로 보겠습니다. 같은 노란 세모로. 자, it keeps us awake to the experience. 자, 이때 it은 똑같이 surprise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surprise입니다. 자, 이 surprise는 또한 하는 기능이 뭐다? keeps 유지합니다.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awake 깨어있게 만들죠. 어디에 전치죠?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surprise가 우리를 좀 더 각성시킨다, 깨운다라는 거죠. In fact, 사실 the neuro 왜 그런지 in fact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내야 되죠. 근거. 왜 이걸 깨어있게 하냐? 자, awake에 대한 근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근거가 나옵니다. 왜 awake냐? The neurotransmitter, trans라는 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 미터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자, 뉴론 우리 배웠습니다. 뉴런이 뭐였어요, 여러분? 신경이죠. 신경 이거 좀 끊어볼까요? 신경 여기서 끊고 트랜스가 이동하는 거 미터 장치죠. 그러면은 신경 전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신경 전달 장치 다른 말로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게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라는 것은 involve 돼 있고 R이 돼 있네요. 그럼 뭐가 동사인가요? 저건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infact라는 건 일반적 사실을 얘기하죠. 일반적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시제는 뭘로 해줘야 돼요? 현재 시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 시제의 서술어가 맞다는 거죠. involve는 그런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과거 분사 pp입니다. 그러면은 involve in the reward 여기까지가 과거 분사 구문이고 얘는 앞에 있는 주어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돼서 앞에 있는 시스템을 수식합니다. 그럼 얘가 서술어가 되죠. 다시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물질 체계는 뭐를 함께하는 뭐를 수반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involve 수반하다 가지고 있다죠. 뭘 가지고 있어요? reward 보상이라는 영역을 수반하는 보상이죠. 보상을 해주는 것을 수반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은 are tied 묶여 있죠. 어디에 묶여 있어요? To the level of surprise.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다시 설명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 보다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즉 놀라움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이 함께 그 보상으로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둘이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예측 가능성과 신경 전달 물질의 보상이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놀라움의 수준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꼬르로 다시 설명하고 있죠. 자,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 이렇게 하죠. 놀라움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돼서 이것도 셈으로 묶을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꼬르 reward 보상이라는 건 delivered in regular. 자, 뭐다? 자, 보상은 보상인데 이게 보상이 전달하다라고 하면 되죠. 지금 일반적 사실을 설명할 때 현재 시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동사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동사는 없고 여기 여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게 얘랑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안 돼 있네요. 그럼 일드 얘랑 아니다 그치 동사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동사 해석할 수 있는 게 죄송해요. deliver 그 다음에 일드인데 지금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시제가 뭐가 돼야 돼요? 현재가 돼야 되죠. 그럼 서술은 누구예요? 생산하다, 산출해내다, 일드입니다. 얘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형으로 일반적 현상은 과거로 쓰지 않고 현재시에 쓴다. 그럼 얘는 결국 과거분사 PP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분사 PP가 delivered 어디에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보통 그리고 예측 가능한 times 시간대에 전달되어지는 이 보상. 즉 누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하는 이 보상은 됐습니까? 전달되어지는 보상이라는 건 신경 물질에 의해서 보상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delivered at the regular predicted times 앞에 있는 reward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보상은 보상인데 전달되어지는 보상 어디에서 어떤 수준에서죠. 보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서 전달되어지는 보상은 이게 주어져. 일드 산출해냅니다. 뭘요? 훨씬 더 많이가 아니라 훨씬 더 적게 리를의 비교급이 나옵니다.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산출해냅니다. 그죠? 한마디로 신경전달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보상을 준다는 거죠. 보상을 주지만 적게 준다. 이런 거 수치 같은 거 단어 잘 봐야죠. 레스하게 준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다가 준대요? In the brain. 뇌에다가요. 자, 그럼 비교하는 게 나와야 돼요. 뭐보다 the same reward. 똑같은 보상인데 똑같이 구문 같아지죠. 보상은 보상인데 지금 요거는 이 보상 A는 지금 보상 the same B와 비교가 됩니다. 자, 어떤 보상과 비교가 되어지냐면 delivered 똑같죠. 과거분사 PP 형용사 구문이죠. at the random unexpected times 이렇게 수식하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은 보상인데 전달되어지는 보상 어떤 수준에서 랜덤 무작위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죠. unpredictability가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서 전달되어지는 같은 보상보다 뭐단 말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통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보상 A가 산출해내는 활동이 훨씬 더 적다. 뇌에 산출해내는 활동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보상의 양이 어떻다?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게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예측 불가한 것이 뭐다? 이게 뇌에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보상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네. 자, 그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바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뭡니까? 예측 불가능한 걸 얘기하죠. 아이고. 예측 불가능한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surprise죠.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뭐이다? gratifies. 뭐이다? 만족감을 준다. 이거는 satisfy 만족감을 주다. 만족감을 주다. 원래 fi인데 fi를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놓은 거죠. 만족감을 줍니다. 고마움을 줍니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주제로 적당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뭐하다? 사람들은 뭐를 더 선호한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가? 아니죠. 예측 불가능한 것을 뭐다? 더 만족 또는 선호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 되죠? 네. 사람들은 좀 더 incline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더 있다, 증가시킨다는 거니까 2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 소재 unpredictability가 나오고 어디를 향해서 기운다. 답은 2번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24번은요. 다음 글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자, 1번 볼게요. Building do talk in their own way. 건물은 뭐한다? 이야기한다. 그들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빌딩이 소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alk라는 말이 나온대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design of the building starts from the nature. 자, 건물의 설계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으로부터 시작한다. 3번 language of the building. 자, 건물의 언어라고 합니다. 계속 건물이 나오니까 빌딩은 뺄게요. to bag it to the grabs. 굉장히 모호하고 잡기에 모호하다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which is more important. 무엇이 더 중요한가? safe or beauty. 자,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how do the architects attach the emotion to the building. 어떻게 건축가는 attach, 붙이냐, 뭐를요? 감정을 건물에 붙이냐. 그러니까 architect가 감정을 어떻게 건물에 넣는가라는 뜻이 나와요. 자, 우리가 딱 봐도 중심 소재는 뭐라는 게 알 수 있어요? 아, 건물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건물에 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말하는 방식이라고도 나와요. 이 말은 뭐냐? 감정과 말하기는 바로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네,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독해를 하면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소재도 잡아가면서 갈게요. A building is an animate object, but it is not the under-articulated one. 자, 지금 중심 소재가 아까 건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building이라는 것은 is입니다. 뭐다? is inanimate. 뭐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사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나오죠. 하지만 건물은 is not the inarticulate one. one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object를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 object를 받는 거죠. 자, inarticulate 하다. 이게 뭐예요? inarticulate가 표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자세하게 표현을 해내다. 그래서 in이 붙으면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다시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건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지는 않지만, 생명체는 아니지만 표현은 할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자, even the simplest house always makes a statement. 심지어 뭐도요? 매우 간단한 the simplest, 가장 간단한 집도 항상 뭐하고 있다? make, 만들어냅니다. 뭐를요? statement는 뭐예요? 말하기죠. 말하기. 그래서 진술이라고 합니다. 진술을 만들어낸다. 즉,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건 말하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one expressed in the brick and stone. 자, 여기 지금 보면 콤마가 있잖아요. 그죠? 자, 콤마가 있는데 여기서 콤마는 뭐예요? 삽입구절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서 증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이 house always make the statement. 이 state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은 진술인데 이 진술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대명사 원어를 잡았죠? 그래서 과거 분사 expressed가 됩니다. 뭐와 무엇으로? 벽돌과 돌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래요. 이 진술이라는 거를 대명사 원으로 잡았죠? 동격으로 보면 돼요. 이 진술은 바로 벽돌과 돌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래요. 즉, 이 건물 아주 작은 집이라 아주 간단한 집이라 할지라도 얘는 진술, 즉 말을 한다는 거죠. 즉, 이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진술하다를 얘기하는 거는 표현할 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표현할 줄 안다는 거고 이 진수를 만들면 표현할 줄 안다는 거고 이 표현의 수단이 뭐다? 바로 brick과 stone이래요. 되나요? 또 뭐도 있대요. and 또 연결돼 있죠? in the wood and glass. 되나요? 그리고 뭐다? 나무와 또 그 glass 유리래요. 또 그게 또 뭐래요? rather than 뭐보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면 뭐라 봐요? 뭐뭐라기보다죠. 사실은 말로 얘기하잖아요. 즉 rather than B죠. A rather than B 가면 B보다 A란 뜻이에요. 여기서 expressed in brace 이렇게 나오는데 블라블라 수단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A라고 잡고요. 여기 똑같은 in을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뭐보다는 B보다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B라기보다는 A로 표현되어지는 진술이다. 즉 건물은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진술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아니라 뭐다? 이런 재료들 뭐 벽돌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나무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곧 뭐다? 진술하는 방법 수단이에요. 진술 수단이에요. 됐죠? 진술의 수단을 얘기합니다. 즉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자, 그리고 같은 동격말로 but no risk loud and obvious. no risk는 아니다는 거죠. 크지도 않고 근데 less는 덜하다고 했는데 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중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loud하고 obvious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다? 꽤 크고 명확하다. 즉 no risk라는 거는 덜한 것이 아니다니까 이건 그냥 꽤라고 해석해주세요. 매우 크고 분명하다. 즉 이게 뭐다?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이 붙은 거는 이게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돌과 벽돌로 이야기하는 이 진술은 꽤 크고 분명하다라고 즉 건물도 꽤 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word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이 그럼 어떻게 소통,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냐,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자, 볼게요. When we 뭐뭐 할 때 우리가 see the rusting 자 녹슬고 있는 트레일러를 볼 때 됐나요? 트레일러는 이게 통이죠. 이게 컨테이너 같은 거를 트레일러죠. 자, surrounded by the wood and car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뭔지 모를까봐 설명하고 있죠. 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인데 과거 분사가 다시 앞에 있는 그 트레일러를 수식합니다. 자, rusting 녹슬고 있는 트레일러인데 자, by the weed and abandoned car 요거는 예수식하는 과거 분사예요. 버려진 자동차 그리고 잡초로 인하여 우거진 그러니까 둘러싸진 녹슨 그 트레일러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는 이라고 해서 또 다른 거 있죠. A brand new mini mansions 새로 지어진 브랜드 뉴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형의 집을 봤을 때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the high wall 큰 벽을 높은 벽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집 새로운 작은 신축의 집을 봤을 때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봤을 때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거는 과거 이건 분사죠. 즉각적으로 얻게 됩니다. 메시지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소통이 되었다. 스테이트먼트를 얻는다 뜻이죠. 자, in both of these cases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in a different accent 다른 방식의 억양에서 그것이 is 뭐라고 얘기한대요. 다른 방식의 억양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는 굉장히 누추하고 초라하고 막 험하게 돼 있고 하나는 굉장히 쇠고긴 하지만 높죠. 근데 억양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억양은 다르다. 액센트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즉 그 건물은 뭐라고 얘기해? 이 메시지 이건 메시지를 얘기하죠. 메시지는 이 두 건축물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is 뭐냐면 stay out here 여기서 물러서라는 거래요. 즉
이렇게 버려진 차가 있으니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높은 벽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stay out here 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대요. It is not only house, of course. 이거는 분사구문이니까 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이때시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때 강조군입니다. 내가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not only the house.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이 A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house communicate with us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Not only house communicate with us. 우리랑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은 집뿐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주어를, 여기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주어를 앞으로 돌리고요. 물론 이런 얘는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콤마는 이거 관계되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삽입 구조를 쓰려고 쓴 콤마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 삽입 구조의 콤마예요. 그래서 20은 자, 원래는 뭐가 아니다. communicate with us, 우리랑 소통하는 것이 집뿐만은 아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all kind of building, 모든 종류의 빌딩이 다 된다는 거죠. church, museum, school, hospital, restaurant and office. 뭐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건물들이,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speak,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silent,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하죠. 아까 loud 들렸는데 silent. 자, sometimes, 가끔은요, 그 진술, 즉 말하기죠. 건물이 말하는 이 방식이, 건물이 말하는 것이 is입니다. 뭐이다? is deliberate. deliberate가 뭐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의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인. 의도적이다. A store's restaurant. 자,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거는. A store or the restaurant. 자, 뭐 가게나 상점이나 의도적이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는 거죠. 예시죠, 예시. 가게 나왔어요. 가게와 식당은 can be designed, 설계되어집니다. 하고 뒤에 so that 나오죠. so that은 뭔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목적을 나타내는 이유죠. 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 건물은 welcome mostly income or the high income customer. 그거는 환영한대요. 대부분의 그 낮은 수입을 가지거나 높은 수입을 가진 고객들을 welcome 뭐 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대요. 어떤 가게는 뭐 저임금을 받는 사람 환영한 용도로 만드는 건물과 고임금을 받는 사람을 환영한 용도의 건물의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딩은요, 뭐 한다? 이야기합니다. 뭐에게? 우리에게 what to think.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얘기해주고, 이거 하나죠. what to think.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and 그리고 또 뭐도 얘기한대요? 그리고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얘기해줘요. 이거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죠.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가 may 아마도 register their message. 그들의 그 메시지를 명심하지 않더라도 되나요? 어떻게? 의식적으로 명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대요. 그럼 대놓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명시하다죠. 명시하다. 명심하다. 명심하다인데 사실 이게 명심하다가 되냐면요. 얘는 레지스트랑 등록하다예요. 메시지를 등록한다는 거는 메시지를 내가 채택하는 것, 가지고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둔다는 건데, 그래서 의역으로 명심하다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건물의 말을 뭐구나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듣지는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빌딩은 우리에게 뭐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암시적인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한다, 나타내다 라는 표현이 지금 레지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암시하다라는 뜻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암시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자, 암시하다 조금 하나 언급하고 갈까요? 암시하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힌트라고 해줄 때 우리 힌트를 준다고 하죠. 대놓고 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imply입니다. imply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명시하다는 반대로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다죠. 그죠? 명시하다 영어로 한번 어떻게 돼요? 명시하다 반대로 명시하다 좀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요거 좀 내리고 메시지고 명시하다는 자, 명시하다는 specify 요거 좀 내릴게요. 명시하다는 아까 우리 얘기는 state는 명시해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specify 이렇게 명시하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의미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건물이 가지는 그 암묵적인 약속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여기다 넣을게요. 자,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 이야기하는 진술 수단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술이 어떻게 우리가 입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건물의 말하기 방식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Building or talk on their own way 몇 번? 1번이 되겠죠. 이게 자연 아니죠. 랭귀지 모호하다? 아니 굉장히 좀 굉장히 확실하게 알아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state by 뭐 표리 이런 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감정 안 나왔어요. 그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밖에 될 수 없겠네요. 그럼 주제를 한번 적어봅시다.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제를 적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건물은 뭐한다? 건물은 그대로 밑에 있는 제목 쓰면 되죠. 건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는 의도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